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정리할게.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이 눈치채면 어떡하죠? 민주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희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더 들어봐야 했거든요.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민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지야,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태수는 민주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지난밤 태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던 그 달콤한 거짓말 말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다 정리할게라. 태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리라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뜻은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태수와 민주의 관계, 그리고 태수가 말한 정리의 의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버리고 민주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윤정희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새벽 5시 반. 40년을 함께 산 남편 최태수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침대 옆자리를 확인하는데 태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정희가 움직이기만 해도 금세 눈을 뜨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깊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가 건물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정희와 태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하나씩 사들인 부동산들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정희 씨 부부는 참 복이 많아. 노후 걱정 없겠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정희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관리부터 건물 수리까지 대부분의 일을 정희가 도맡아 해왔거든요. 하지만 요즘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태수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평생 집순이였던 남편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라며 나가서는 몇 시간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희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서로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당황스러웠거든요. 당신 아침 먹어요. 정희가 부르자 태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고마워, 여보.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다정함마저 어색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태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미소는 정희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요즘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동창들이야. 모임 이야기하고 그러지 뭐. 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에게는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이 거의 없다는 걸 말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태수는 원래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었고 은퇴 후에는 더욱 집에만 있기를 좋아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태수는 또다시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베란다에서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에 향수까지 뿌리고 나간 모습이 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산책을 나가면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을까요?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태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새로 산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사준 기억이 없는 옷들이었죠. 언제 이런 옷을 샀지? 옷들은 모두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었습니다. 65살 남자가 입기에는 다소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태수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 많이 마셨어. 하지만 정희는 태수의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지만요. 저녁 식사 중에도 태수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요즘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말이야. 나이 들어서 사람 사귀는 재미가 쏠쏠하네. 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태수는 원래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가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요즘 나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우리 노년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당신도 나 없으면 못 살죠? 정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당신이 전부야. 태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정희는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금세 잠들었지만 정희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그 달콤한 말들이 마지막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른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건물 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비어있던 그 자리에 드디어 새 임차인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궁금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시군요. 정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사를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잘 관리된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민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카페요? 좋네요. 저는 이 건물 주인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자기소개를 하자 민주는 더욱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커피 내려드릴게요.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된 듯한 친절함이랄까요? 카페 이름은 루시아였습니다. 며칠 후 간판이 달리는 걸 보며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루시아가 뭔 뜻이지? 태수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예쁜 이름 같은데라며 별 관심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하필 외국 이름으로 카페 이름을 지었을까요? 카페가 문을 연 첫날 정희는 호기심에 들러봤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됐습니다. 따뜻한 조명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볼게요. 네, 저희 시그니처 메뉴 어떠세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려드려요. 커피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희도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었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커피를 배우셨어요? 젊을 때 외국에서 바리스타 일을 했었어요. 이제야 제 가게를 갖게 됐네요. 민주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주부들이, 오후에는 직장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도 가끔 들러서 커피를 마셨는데 민주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한 친절함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정희 씨 남편분이 요즘 아래 카페에 자주 가시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요? 태수가? 네, 거의 매일 가시는 것 같던데요. 혼자서 말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수가 카페에 다닌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태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래 카페 가봤어요? 아, 한두 번 가봤지. 커피가 꽤 괜찮더라고.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한두 번이요? 동네 사람들은 자주 간다고 하던데. 그래, 뭐 몇 번 더 갔나 보네.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정희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산책이라는 게 혹시 카페에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 세련된 여자 민주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 자주 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우연을 가장해서 카페에 들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늘은 어떤 커피 드릴까요? 평소처럼 주세요. 정희가 자리에 앉자 민주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참, 사모님, 남편분이 커피 맛 좋다고 자주 오세요.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주 온다고요? 네, 거의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민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정희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정희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가요? 집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민주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태수와 자신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어요. 그럼 이만.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남편분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민주의 마지막 말이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부를 전하라니 마치 태수와 가까운 사이라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간다고? 태수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잦은 외출, 휴대폰 문자, 새로 산 옷들, 그리고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 카페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태수가 산책 좀 하고 올게라며 나가자 정희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수의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상대로 태수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바로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정희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카페 앞에 다다르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민주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분위기로 말입니다. 정희는 카페 옆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평소 정희에게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민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민주 역시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민주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민주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주더군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태수의 잦은 외출, 휴대폰 문자, 새로운 옷차림, 모든 것이 이 여자 때문이었던 거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정리할게.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이 눈치채면 어떡하죠? 민주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희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더 들어봐야 했거든요. 언제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민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곧이야.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태수는 민주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지난밤 태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던 그 달콤한 거짓말 말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다 정리할게라. 태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리라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뜻은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태수와 민주의 관계, 그리고 태수가 말한 정리의 의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버리고 민주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정희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산책했지. 날씨가 좋더라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태수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를 40년 동안 사랑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태수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동네가 많이 발전했더라. 새로 생긴 가게들도 괜찮고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계속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가 또다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달랐습니다.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자면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니요. 정희는 태수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금세 잠들었지만 정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내가 정리하겠다고? 그럼 나도 정리 좀 해보자.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희의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희와 태수의 부동산 거래를 도와준 지인이었죠.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저희 상가 건물명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제 지분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지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몫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정희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낸 돈으로 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제 명의로 해두고 싶어요. 정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모아둔 통장 내역과 부동산 구입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 줄 몰랐네요. 정희 씨가 상당 부분 기여하신 게 맞군요. 네, 젊을 때부터 알뜰하게 모은 돈들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부분은 당연히 제 것이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정희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태수 몰래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도장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다행히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면 정리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주가 보였습니다. 홀로 앉아 뭔가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도 모르겠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날 오후 정희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의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건물 관리 서류를 뒤져서 민주와의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갱신일은 2달 후였습니다. 2달이라 충분한 시간이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정희는 그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달랐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정희의 대답에 태수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제 돌아올지 물어봤을 텐데 말입니다. 태수가 나간 후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은 꼭 써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만년필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나고 그 여자는 세입자다.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의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정희는 그 문장을 몇 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카페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와 민주가 또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나를 무시했구나. 4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는 결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수와 함께 사업을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온 것도 정희의 힘이 컸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서 정희는 조용한 아내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태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죠. 그런 정희를 태수는 만만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여줘야겠어. 밤늦게 돌아온 태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정희의 대답이 평소와 달랐지만 태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자신의 외출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희의 대답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의미를 알 리 없었죠. 그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태수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희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태수와 민주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2시 카페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노린 것이었죠.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한데 모여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는 동네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민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네, 그걸로 주세요. 정희는 일부러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였죠. 민주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곳곳에 태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창가 테이블에는 태수가 자주 앉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설탕통과 냅킨 꽂이의 위치가 태수의 습관대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민주가 컵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컵을 받기 전에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여자가 사용했던 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컵을 들고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컵 깨끗하게 씻은 거 맞나요? 정희의 질문에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희는 항상 깨끗하게. 그런데 여기 립스틱 자국이 있네요. 정희가 컵을 들어보이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지며 새 컵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카페의 위생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괜찮아요. 그냥 이걸로 마실게요.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기 계신 분 아세요? 아르바이트생이 가리킨 곳에는 태수가 자주 앉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아침마다 사장님이랑 그 아저씨 같이 오세요. 되게 친해 보이시던데. 그 말에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구나. 어떤 아저씨인지 모르겠네요. 정희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키 크시고 머리 하얗게 센 분이요. 사장님이랑 맨날 손잡고 앉아 계시던데.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손님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요즘 나이 든 분들도 연애를 하시나 봐. 민주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만해, 손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사장님이 커피값 안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친하신가 봐요. 정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할게요. 네, 4,000원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영수증에는 상호명과 함께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결제가 끝나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루시아 카페 마이너스 아메리카노 4,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올 정보였죠. 참, 이거 상가 관리비로 처리되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 제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가끔 임차인들 매장을 확인차 방문하는데 그때 마신 커피값은 관리비로 처리해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가 건물 주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정희는 민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이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와 민주는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정희는 영수증을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제 남편도 여기 자주 온다고 하던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민주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남편분이요? 네, 최태수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키 크고 머리 하얀 분이요.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분 이라고 말하려다가 민주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명확해진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정의 마이너스 상가 대표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걸 민주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남편이랑 커피 마시는 기분은 어때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명함을 바라보는 민주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정희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예고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한 서류를 민주에게 보낸 것이었죠. 임대료 인상 통보서였습니다. 기존 임대료의 2배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준이었지만 카페 운영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금액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희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 임대료 인상 통보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갑자기 2배로 올리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다른 여자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하다고요? 뭐가 너무한 건지 모르겠네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 민주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 태수는 민주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아내보다 몇 달 알고 지낸 여자가 더 소중한 모양이었습니다.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 건물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좀 헤아려야지.
태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가 태수의 소매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남편과 세입자가 이렇게 친하다니. 정희의 말에 태수와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이웃 사촌으로 지내는 거지. 태수가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복도에서 이러면 민망하잖아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태수와 민주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존 임대료에서 20% 정도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20%요? 그게 어디 시세에 맞아요? 요즘 이 동네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희는 이미 주변 시세를 다 조사해 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배는 너무 과해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정희야,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봐. 민주 씨도 열심히 장사하고 있잖아. 융통성이요? 당신이 융통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정희의 반문에 태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정희는 서재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임대계약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임대료는 그대로 2배로 올리되 대신 카페 운영권을 제게 넘기시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민주와 태수는 놀랐습니다. 운영권을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카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민주 씨는 그냥 직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존 투자금은 보상해드리고요. 정희의 제안은 치밀했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정희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태수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매일 카페에 가시는지, 왜 민주 씨 손을 잡고 있었는지.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이 보셨나요? 물론이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어요. 정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다 정리할게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태수는 뒷걸음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나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뜻 아니었나요? 정희의 추궁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이제부터 이 카페는 제가 운영해요. 민주 씨는 일주일 안에 정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민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내 남편 빼앗으려던 분이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계약서는 이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카페 루시아는 이제 정희의 것이었습니다. 태수와 민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폐업 정리 세일 마이너스 모든 물품 반값 할인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루시아가 벌써 문 닫는다고? 장사가 잘 안 됐나 봐. 아까운데 커피가 맛있었는데. 정희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까지 모든 것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민주의 꿈이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주는 계산대 뒤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살만한 건 다 팔렸고 남은 건 큰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열쇠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공간의 새로운 주인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내리는 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민주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정희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정희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태수가 자주 앉았던 창가 테이블도 민주가 정성스럽게 꾸며놨던 인테리어도 모두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 저희는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민주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손을 왜 잡고 있었을까요? 내가 다 정리하겠다는 말은 또 뭐였고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서울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그게 좋겠네요. 태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정희의 말에 민주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씨와는 이미 정리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민주가 짐을 챙겨나가고 나자 카페에는 정희 혼자 남았습니다. 정희는 계산대 뒤에 있던 커피잔 하나를 들고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수와 민주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건물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태수는 폐업 현수막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태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도 거칠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던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카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의미인지 항복의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패배를 인정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릎 꿇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그 맛이 특별했습니다. 승리의 맛이었달까요? 아니면 자유의 맛이었을까요? 어쨌든 정희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갈 곳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등을 켰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가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희는 혼자 말했습니다. 태수와의 결혼 생활도 민주와의 악연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정희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보고 문을 잠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희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짓눌렸던 마음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건물 1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다방이라고 쓰인 따뜻한 갈색 간판이었습니다. 예전 루시아의 세련된 간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글씨체가 마치 정희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다방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커피 로스팅부터 바리스타 기술까지 55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희의 끈기와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그 진한 커피 하나 줘. 네, 할머니. 금방 내려드릴게요. 정희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다방의 분위기는 루시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 대신 편안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푹신한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소박한 그림들이 마치 집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희 씨 커피는 정말 특별해.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야. 정희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른 정도로 보이는 품위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은퇴 안경을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신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를 드시겠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주인장께서 추천해 주세요. 이 동네는 처음이라서요. 그럼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 드릴게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드립 커피예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노신사는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커피를 마셔보는군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라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니에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노신사는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요? 네, 바로 위층에 살아요.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커피 향이 참 특별하네요. 뭔가 사람 같은 향이 나요. 정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같은 향이요? 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이 녹아있는 것 같달까요? 달콤하면서도 쓰고 따뜻하면서도 진한 그런 향 말이에요. 노신사의 표현이 시적이어서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오랫동안 커피 일을 하셨나요?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시작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도전이라니 멋지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맛은 쓴 게 아니라 지난 거죠.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분노의 시간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모두 말입니다. 지난 인생이라. 노신사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인생이 쓰기만 하다면 누가 마시겠어요. 지내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 커피를 마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노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태어난 향이에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향이라니 정말 특별한 표현이네요. 노신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항상 환영입니다.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노신사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희는 다방 문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과 나눈 대화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정희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상처받을 일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면서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와 커피 한 잔에 위로받고 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정희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정희다방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아픔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